이렇게 경고가 많았는데도 사람들이 거리에서 이런 시한폭탄을 운전하는 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본 최악의 차량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고장이 나는 차량들입니다. CVT 같은 불량 변속기, 금속 입자가 섞인 엔진, 심지어 이제는 집까지 태울 수 있는 전기차까지 있습니다. 이런 형편없는 차량들 중에서 경고가 그렇게 많은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사고 있는 5가지 차량 목록을 여러분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편하게 앉아서 간식도 챙기세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첫 번째 차량은 가변 압축 엔진과 CVT 변속기가 장착된 2021년형 닛산 로그입니다. 1.5리터 가변 압축 엔진에서 치명적 고장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요. 그리고 지금 거의 50만 대에 가까운 차량이 리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이 차량들을 계속 구매하고 있습니다. 전체 롱블록을 교체하는데 8천에서 1만 4천 달러가 넘는 수리비가 들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흡기부터 엔진까지 모든 부품을 교체해야 합니다. 정말 비싼 수리입니다. 이런 차량을 계속 산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정말 좀 더 현명하게 판단할 줄 모르는 걸까요? 이 차량들 중 상당수는 무단 변속기, CVT 밴드와 풀리로 구성되어 오래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고장날 때, 만약이 아니라 반드시 고장나게 되면 보통 5천, 6천, 7천 달러에 달하는 수리비가 듭니다. 이런 비싼 수리를 감당하려면 지갑과 주머니를 탈탈 털어야 하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돈을 아낀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런 닛산 로그를 사게 되면 평생 골치 아프고 속상한 일만 겪게 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고장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단순히 수리비가 비싼 것뿐만 아니라 이 차량들의 고장 빈도와 그 심각성이 문제입니다. 변속기, 엔진, 전기 문제들이 이 차량을 완전히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시장에서 이런 차량을 보고 있는데 엔진에서 노킹 소리가 나거나 연기가 나거나 체크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 있다면 구매자분들 조심하세요. 그냥 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차들은 무조건 도망치셔야 합니다. 목록 두 번째 차량도 결함이 많은데 2020-2023년 랭글러 4X2입니다.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랭글러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랭글러가 가장 유명하죠. 그리고 지프 그랜드 체로키도 같은 문제들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구동대가 같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들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소유자들이 안전하게 정차하세요. 차량이 곧 꺼집니다. 경고와 함께 추진력 상실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죠. 심지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차량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차량들은 배터리 교체, 인버터 교체, 냉각 시스템 수리 등 3가지 주요하고 값비싼 수리가 있었습니다. 모두 매우 비싸죠. 만약 한 문제만 고치고 있다면 다음 서비스에 다른 문제를 수리하려 했을 겁니다. 보통 수리 비용은 6천, 18,000 달러입니다. 하이브리드 기술이 저렴하다고 누가 그랬나요? 전혀 아닙니다. 자동차를 교통수단 이상으로 여기고 운전의 즐거움을 중시하는 커뮤니티에 가입하고 싶다면 익소티카 플레이스 굿즈를 아래에서 바로 구매하세요. 준비됐습니다. 또 다른 큰 실패는 또 다른 훌륭한 스텔란티스 제품에 돌아갑니다. 바로 2020년형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하이브리드입니다. 맞아요. 이번에도 스텔란티스 차량이 전기화 문제로 골치입니다. 수리비가 5천, 1만 5천 달러나 들어 차주들은 늘 고장 걱정에 불안해하며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생각하게 됩니다. 리터당 32센트씩 아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실은 몇 년마다 이런 큰 고장을 수리하는데 10,000달러를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제 이 차량들이 보기에도 정말 흉얼뿐만 아니라 주의해야 할 공통적인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이브리드 배터리 교체, 변속기 교체, 충전 시스템 고장, 그리고 전기 하네스와 배선 고장 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여러 차량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슈머 리포트조차도 이 특정 차량의 고정률이 매우 높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신뢰성 면에서도 그다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나 전기장치와 관련된 많은 문제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보증기간에 한 번 고치고 나면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게 아니죠. 결국 보증기간이 끝나면 안타깝게도 차주가 이런 반복되는 문제들에 대한 모든 부담을 떠안게 됩니다. 그 차들은 보기에도 별로고 신뢰성도 낮습니다. 솔직히 요즘 누가 미니밴을 갖고 싶어 할까요? 마지막에 최근 몇 년간 우리가 본 것 중에서 특히 문제가 많고 소유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기술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새 차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이런 종류의 기술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돈을 아끼고 싶다면 이런 기술들은 피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소개할 차량은 2020년형 포드 이스케이프 하이브리드, 특히 4륜 구동 모델입니다. 주요 고장 원인은 전기적 문제와
안타깝게도 하이브리드와 관련된 ECVT 시스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는 문제로는 변속기의 덜컥거림과 진동, 주저함, 튀는 현상, 미끄러짐, 변속기 과열, 출력 저하, 하이브리드 경고 메시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수리 항목은 ECVT 변속기 시스템인데 이 수리 비용이 매우 비쌉니다. 인버터 교체 역시 비용이 많이 드는 수리이고 냉각 모듈 수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문제 중 하나만 생겨도 수리비가 보통 4,500, 9,000달러 듭니다. 여러 고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만약 운이 나쁘게도 불량 차량을 구입했다면 1만에서 1만 5천 달러에 달하는 수리비가 들 수 있고 3, 4년 만에 차량을 거의 폐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포드 하이브리드의 초기 세대는 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최신일수록 더 좋고 문제도 적어집니다. 이 차량들의 문제는 바로 그 기술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정한 신뢰성을 원한다면 토요타, 렉서스, 혼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일부 모델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마스다의 일부 ECVT와 물론 이제 토요타에서 사용하는 구동계와 직접 연결된 CVT 하이브리드 시스템 덕분에 마스다 차량들 중 일부도 그의 신뢰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포드의 초창기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이제 5번째 차량을 소개하겠습니다. 2022년형 랜드로버 디펜더 P400에 대해 이야기 중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듣지 않더군요. 이 차량들은 문제가 많습니다. 농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정말 멋진 차량이라서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디자인도 정말 마음에 들고 외관도 뛰어납니다. 확실히 독특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고 도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차량도 아닙니다. 이 차량은 제가 특히 좋아하는 차입니다. 랜드로버 제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정기적 문제나 기술적인 이슈 외에도 큰 기계적 고장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고장, 치명적인 터보차저 파손, 그리고 타이밍 체인이 심하게 드러나 밸브와 피스톤이 서로 맞닿게 되는 문제 등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문제들은 수천만 원의 수리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수리의 평균 비용은 5,000, 15,000달러 사이이며 보증기간이 끝난 직후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장의 많은 유럽 고급차들처럼 이 차량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 말은 차량에 값비싸고 복잡한 기술을 적용하는 어떤 제조사든지 비싼 유지비와 수리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랜드로버 디펜더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런 큰 비용이 드는 수리를 피하고 싶다면 정말 주의해야 할 다양한 기술들이 도입되었습니다. 일반적인 CVT 변속기는 수리 비용이 대략 4,000에서 6,000달러까지 다양하게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벨트나 풀리 또는 그 사이의 모든 부품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토요타와 렉서스에서 볼 수 있는 ECVT와 혼동하지 마세요. ECVT는 실제로 토크를 견딜 수 있는 1단 기어와 스타팅 기어가 있어서 토크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JAC 같은 것만큼 그렇게 약하지는 않지만 결국 CVT 변속기는 비싸고 고장이 잘 나는 편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높은 기술 수준을 요구합니다. 모듈, 인버터, 배터리, 배선 하네스 등 수리는 6,000, 1만 8,000달러까지 들 수 있으며 진단하고 원인을 찾는데도 큰 돈이 듭니다. 이는 지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랭글러와 지프 그랜드 체로키에서 봤지만 이건 하이브리드 기술,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적용된 모든 차량에 해당됩니다. 이 차량들은 문제가 많고 고장 코드도 더 자주 발생합니다. 배터리도 더 크고 비쌉니다. 다음은 소형 터보차저 엔진입니다. 이 엔진들은 수리하거나 교체하는데 5,000에서 1만 5천, 많게는 2만 달러까지 들 수 있습니다. 터보차저 자체만 해도 복잡함이 더해지죠. 터보만 따로 교체해도 4,000에서 5,000달러가 들 수 있습니다. 엔진, 롱블럭, 터보까지 모두 교체하면 비용이 2만 달러까지 들 수 있으며 그 사이 금액도 다양합니다. 엔진이 더 열심히 작동하고 뜨거워지면 주변 부품들이 높은 부스트 압력과 열에 노출되어 본이달의 모든 부품이 더 빨리 마모되고 손상됩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요즘 대부분의 차량이 터보 차저 엔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 V8, V6 엔진이 터보 4기통으로 교체되고 있습니다. 터보 3기통 엔진도 있는데 언젠가 터보 2기통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기술로는 문제가 많고 수리비도 매우 비싼데 4군데 모두 수리할 경우 2,500달러에서 10,000달러까지 들 수 있습니다. 저희 BMW X535D도 2009년에 이 기능이 있었지만 요즘 프리미엄 SUV와 자동차들은 자동 높이 조절과 부드러운 승차감을 위한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합니다. 이런 차량들은 주행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에어 컴프레서와 각 바퀴 쪽 에어 스프링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관련 조절기와 프로그래밍이 있으며 4곳 중 한 곳만 고장나도 1,000, 2,500달러의 추가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군데 모두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1만 달러 이상의 더 비싼 수리비가 들 수도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저렴하지 않아 적용된 차량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프로그램의 새로운 회원분들께 감사드리며 다음은 회원 명단입니다. 여러분은 멋진 비하인드 스토리와 특별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 영상을 원할 때마다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곧 다시 뵙길 바랍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 나누죠. 안녕히 계세요.